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간추려서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히 북한 소식이 많습니다. 미국 CIA가 드디어 북한 레짐 체인지 작업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놓고 공개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였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고요. 여러분들 아마 썸네일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북한 내부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 무슬림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 전해드린 덴마크 코펜하겐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폭발 사건 용의자들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모두 무슬림 이주자들이었는데 최근 유럽에서 급증하고 있는 무슬림 범죄에 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경찰이 현지 시각 10월 2일 코펜하겐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의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모두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현지 매체들이 10월 3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들은 20세 1명, 18세와 15세 각각 1명 등 총 3명이었는데요. 이들은 미상의 경로로 여러 개의 총기와 수류탄을 구해 테러를 준비했고, 준비한 무기 가운데 2발의 수류탄을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 투척했습니다. 코펜하겐 경찰청은 시민들이 들었던 폭발은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였고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라며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약 100m 범위 안에 있는 건물 여러 개가 작은 손상을 입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들 가운데 1명은 현장에서, 나머지 2명은 기차역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모두 스웨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덴마크 당국은 이번 사건이 무슬림 포비아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경계하며 피의자의 신원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는데요. 체포 현장에서 용의자의 얼굴이 일부 공개되면서 현지 여론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은 무슬림 이민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출신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유상 귀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민을 와서도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폭력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자들에 대한 차단과 격리, 과연 이것도 극우라고 부를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네, 코펜하겐 이스라엘 대사관 쪽에다가 수류탄을 던졌는데 수류탄 2발 던졌어요. 그런데 잡고 보니까 3명이었는데 2명은 도망가다가 기차에서 체포됐고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자, 이 사람들을 잡고 보니까 스웨덴이었어요. 스웨덴. 덴마크 바로 바다 건너 스웨덴 있죠. 가깝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스웨덴인데 스웨덴 그 북유럽계의 스웨덴이 아니고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스웨덴이었다. 이민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국 정부가 흑인이었던 것을, 또 무슬림인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을 했었죠. 그 정도로 이 기존 그 영국에 살고 있던 국민들, 백인들이죠. 앵글로색슨, 그리고 또 스웨덴 국민들 또는 덴마크 국민들 등이 무슬림에 대한 북아프리카 이민자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왜냐? 일단 북아프리카계 이민자를 받아들이자고 허용한, 주장한 그 정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권이 지금 몇 년 지났지만 다 연장선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꽁꽁 에워쌌어요. 아니, 방호복을 왜 입힙니까? 이제 기차에서 체포해서 데리고 오는 장면인데 방호복을 입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백인인지 흑인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색도 알 수 없도록 선글라스까지 끼웠어요. 그래서 이 상태만 보면 이게 백인인지 흑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경찰 호송 차량에 타고는 이렇게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벗고 나니까 네, 북아프리카계 흑인으로 보이죠. 중앙아프리카계 흑인보다는 조금 색깔이 다르죠. 북아프리카계 흑인, 전형적인 무슬림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덴마크인들, 그리고 또 스웨덴인이다 라고 하면 스웨덴인들이 우리가 왜 그랬지? 라고 하는데 뭐야 이거?
그때 어느 정권 때 들어왔던 바로 그 자들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혼란스러울까봐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와 우리 문화와 섞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 극우입니까? 극우 아니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극우라고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뭐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또 이들은 이 꾸란을 뭐 어떻게 해서인지 뭐 이 집단 강간이라든지 이런 강력범죄를 또 많이 일으켜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은 진보 또 선인가요? 아니죠. 우리 생존을 위해서, 우리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들은 우리와 섞일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자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극우로 프레임을 짜는 이 좌파들, 우리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뭐 우리 국방TV를 보시는 분들 뭐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뭐 다 섞여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 국방TV를 최소한 보시는 진보 좌파가 계시다면 그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뜻을 같이 하지 않을까요? 우파와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네, 맞는 건 맞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개인 근접 경호를 크게 늘리고 무장도 강화했다는 소식 여러 매체 보도를 통해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 북한군 내에서 체제와 복무 여건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장병들이 총기와 탄약을 가지고 무장 탈영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 때문에 김정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중순 김정은이 현지 지도에 나섰던 특수작전 부대에서 김정은 지근거리에서 실탄 사격을 했던 군인 수십 명이 체포돼 군 보위국으로 압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10월 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평양 내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 무력훈련기지 시찰 때 훈련에 참가했던 20여 명의 군인들이 지난달 13일 체포돼 군 보위국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시찰 당시 김정은의 바로 앞에서 소총 사격을 했던 병력들인데요. 북한 당국이 이를 체포한 이유는 1호 신변 안전 호위 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소식통은 사격, 격술 같은 위압적인 훈련 중에 김정은이 서 있는 쪽으로 향해 순간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행동인데, 체포된 이들이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긴장감이 흐르게 만들었다는 것이 호위성원 측의 지적이라며 이들이 체포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사격훈련 중 곁눈질 등으로 김정은 쪽을 몇 차례 쳐다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행사가 종료된 직후 김정은 경호 조직에 의해 체포되었고 조사를 거쳐 보위국에 이송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과 그 경호 조직이 이처럼 과민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북한 내에서 무장 탈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군 내 동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9월 30일 TV조선은 우리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내 무장 탈영 숫자가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탄약 수천 발을 훔쳐 달아난 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6처, 즉 974부대 근접 경호부대의 병력과 화력을 대폭 강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100만 대군 대부분을 적으로 돌려놓고 가까이 있는 한 줌뿐인 경호부대만 강화하는 김정은의 판단, 삼척 동자도 어리석다, 혀를 찰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이 특수부대에 가서 이렇게 뭐 총 들고 쇼하고 왔죠.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조준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튼 쇼하고 왔습니다. 자, 이날 지금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어떤 사고냐? 지금 이제 특수부대 대원들이 이렇게 실탄 사격을 하고 있죠. 실탄 사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경호부대들 보시면 지금 이 방아쇠 울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있어요. 언제든지 바로 사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아쇠 울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있어요. 네,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데 그건 이 사람들이 실탄 지금 장전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뒤로 돌아서 김정은 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갑자기 돌아서서 쏠려면 김정은이가 어디 있는가? 이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위치 확인하고 그쪽에다가 총을 쏴버리면 김정은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있을 때 이런 그 실탄 사격
뭐 또는 뭐 차력 같은 이런 격술 이런 거 할 때 김정은을 쳐다보지 마라. 어디 있는가 살피지 마라라는 겁니다. 왜? 그쪽으로 조준 사격은 안 되더라도 지향 사격 정도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격에 참가했던 20여 명의 이 대원들 전부 체포됐다고 하는데, 자, 얘들이 지금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니, 수령님 오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달리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마치 어떤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온 것처럼 막 그렇게 뭔가 흠모하는 그런 생각으로 쳐다봤을 수도 있는데, 봤다고 체포한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자들을 죽일 건가 살릴 건가는 김정은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죽여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거 데일리 NK가 이 상황을 알고 있을 정도면 다른 특수부대원, 다른 이 부대 관계자들, 또 이 특수부대가 20명 있겠습니까? 이 부대가 다 알겠죠. 나중에는 김정은이가 죽이라고 했어, 그래서 죽은 거야 라는 거 다 알겠죠. 그러면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김정은을 근접경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군대인데 방아쇠 울에다가 손을 걸고 있는,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권총만 휴대하는 김정은 근접 경호부대 통상부장인데, 이때는 이 국제 행사를 하니까 이랬고, 자, 여기 보시면 자기네들 경호부대, 여기 지금 사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실탄 사격하고 있지만 경호부대 요원들이죠. 그때는 여기 방아쇠 울에다가 손가락 안 넣고 있습니다. 그냥 권총 손잡이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잡고 있어요. 왜? 우리끼리니까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특수부대지만 다른 이 경호부대가 아닌 특수부대는 방아쇠 울에 손가락을 걸 정도로 지금 서로 못 믿는다라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에 무장 탈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수천 발씩의 탄약을 가지고 간 놈도 있고. 그러면 이들이 뭉치면 굉장히 큰 사회 불안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모쪼록 그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김정은, 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지만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는 결정을 해서 군심이 동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CIA가 정말로 이 김정은 체제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깃발을 들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 내부, 특히 무력을 행사하는 군에서 체제와 처우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공교롭게도 미국 정보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란 정권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모사드의 체제 전복 공작 가능성처럼 CIA도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공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과 중국, 이란 내부의 인간정보 네트워크를 재건하기 위한 협력자 모집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대적인 리크루팅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현지 시각 10월 2일 북한 문화어와 중국어, 이란어 등으로 각각 제작한 영상과 선전물을 공개하고, 이들 국가에서 CIA와 비밀리에 협력할 정보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보원 모집 방법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CIA가 러시아에서 정보원을 끌어모았던 방식과 동일한데요. CIA는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이라는 안내 영상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과 접촉할 수 있는 루트를 소개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X 등을 통해 유포된 이 모집 광고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익명 네트워크, 가상사설망, VPN 중 신뢰할 수 있는 VPN을 사용해 접촉하라 라는 내용과 함께 연락할 때는 이름과 직위, 연락처, 거주지와 CIA가 관심을 가질 정보를 포함하라 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CIA는 이러한 방식의 리크루팅이 러시아에서 큰 효과를 거뒀다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숫자의 러시아 내부 협력자를 모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고를 통해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진 인사들이 CIA와 접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만 평양의 일부 특권층과 사이버전 수행부대, 군과 당 기관 일부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CIA의 이번 리크루팅은 평양 내 특권층, 군과 당 조직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CIA가 북한 내부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는 최근 급증한 무장 탈영 증가 현상과 맞물려 북한 체제에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작업이 과연 정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CIA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 러시아에서 했던 바로 그 러시아 고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CIA 협력자 모집, 그걸 지금 북한, 중국, 이란 이 세 나라에 동시에 지금 가한 겁니다. 그때 아마도 지금 뭐 미 CIA 당국자에 따르면 그때 그 CIA 러시아 협력자 모집에 상당한 숫자가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이라는 이 공고 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뭐 X, 트위터죠. 뭐 이런 걸 통해서 쫙 배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동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동영상입니다. 내용은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안전하게 연락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생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선생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선생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과 함께 미국 중앙정보국에 연락하기 전에 아래의 주의사항을 지키십시오. 선생의 집이나 직장에 있는 컴퓨터로 우리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최신 판본의 외부 열람기를 쓰십시오. 선생이 선택한 외부 열람기에서 비공개 열람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우의 주의사항대로 한 후에 선생의 컴퓨터에서 검색 이력과 외부 열람기 사용 이력을 반드시 지우십시오. 뭐 이런 또 내용도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연락해라.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가치 있는 정보를 앞으로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컨택해서 돈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관계 가지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뭐 중국, 북한, 이란 동시에 지금 했으니까 뭐 어떤 이 세 나라 지금 체제 전복하고 싶은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완전히 그냥 세계 최악의 똑같은 나라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먼저 했고 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북한까지 지금 한다는 건데, 자, 이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북한 내에서 완전히 고위층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 그런 사람들이죠. 외교관들 다 이제 엘리트 고위층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협력하라, 돈 준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모쪼록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 이름으로써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조직과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 김정은이가 위험하죠. 레짐 체인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김정은이 레짐 체인지 되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제일 위험하고, 두 번째는 국가정보원,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이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위험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좀 위험하다라는 건데, 아니 저렇게 CIA가 북한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왜 대한민국 미래도 위험하고 국정원이 위험하냐?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 한국의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대북 정보 능력은 바로 휴민트였습니다. 인종이 똑같고 말도 똑같고 하니까 우리는 뭐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CIA가 독자적으로 지금 휴민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이 미국의 상대적 우위에 있던 휴민트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균형추가. 특히나 최근에 정보사령부의 휴민트가 지금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다 보면 우리는 휴민트 정보 이만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즌트 정보 이런 거 하고 엘리트 정보 이런 거 하고 이만큼 하고 바꾸자. 교환하자.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카드가 약해지는 겁니다.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겠지만 약해지는 거예요. 뭐 정보 우리도 있어 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받고 싶은 거 영상 고화질 촬영 뭐 이런 거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CIA의 이런 작업으로 북한이 레짐 체인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몫이 줄어들게 되겠죠. 우리는 북한 전토를 통일하고 뭐 이런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게 될 수도 있죠. 니들이 뭐 했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정보사령부의 휴민트 붕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미국 CIA의 이 레짐 체인지 휴민트 모집 작업은 러시아에서 성공했듯이
다시 대성공을 거두어 주기를 기원하고 우리 국정원도 뒤지지 않게 더 큰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